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국 전 대통령 민정수석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뿐 아니라 출국 금지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출국 금지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와 연락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당 주도의 정책 변화를 언급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 오늘은 부동산 정책 등 주요 현안을 다루는 지도부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본격 차별화에 나선 송 대표를 향해 친문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거셉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중년 남성이 지나가던 여성의 응급처치 덕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남성의 생명을 구한 여성은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간호사였습니다. 일부 아이들 사이에서 차를 쫓아다니며 운전자를 위협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가벼운 사고를 낸 뒤 치료비를 요구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어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우리 몸 곳곳의 균형이 무너지기 쉬운데요. 만세를 외치는 스쿼트로 간단히 진단하는 방법과 자세 교정법을 전합니다. 뉴스A 조수빈입니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가 불법이었고 또 관련 수사까지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 연속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당시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이 관여했던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 이번엔 조 전 수석이 출국 금지가 내려지던 첫 번째 과정부터 관여했다는 정황이 나와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소식 김민공 기자입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2019년 3월 22일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법무부 간 전화통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출국 금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검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행정관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전달했고 조 수석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국장이 대검 승인을 받으려 봉욱 대검차장에게 연락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첫 재판에서 이규원 검사 측은 봉욱 차장이 출금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대검 지시, 구체적으로는 봉욱 대검차장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대진 국장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봉욱 차장은 출국 금지를 승인한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청와대와 법무부 사이 연결고리인 윤대진 국장 사건은 지난 12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이첩됐습니다. 공수처가 사건을 재이첩할 경우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채널A는 조국 전 수석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의혹보다는 어떻게 언론이 공소장 내용을 알게 된 것인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사실상 불법 유출로 규정했는데 사실 박범계 장관이 근거로 든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은요. 하필 의혹의 당사자인 조국 전 수석이 장관 시절에 만든 규정입니다. 게다가 박 장관이 야당 시절에 밝힌 입장과도 맞지 않는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에서 조국 전 대통령 민정수석이 거론되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이 이제 본인이 수령하기도 전에 지금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공소장의 범죄 사실이 불법 유출됐다며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진상조사에는 대검찰청에서 검사 비위를 수사하는 2개 부서와 정보보안 감사부서가 투입됐습니다. 박 장관은 검찰이 법무부 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소장을 공개해선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2019년 10월 만들어졌습니다. 이때는 가족과 본인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입니다. 법조계에선 조 전 수석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조 전 수석이 만든 규정으로 수사팀을 압박하는 셈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야당 의원이었던 2016년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청와대 비서진의 녹음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수사 내용 공개에 대한 박 장관의 이중잣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당이 주도하겠다는 시그널 분명히 했죠. 오늘은 비공개로 지도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정책, 검찰 개혁, 민감한 정책 전략을 새로 짜고 있는 겁니다. 대선을 앞둔 만큼 차별화에 나선 거겠죠. 과연 친문 지지층의 반발을 뚫을 수 있을까요? 이현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정책 토론을 가졌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송영길 대표가 당 주도의 정책 변화, 검찰개혁 속도 조절 등을 언급한 만큼 당내 입장 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은 지금 투기가 만들어져서 당장 내년 재산세 부과 문제부터 해서 잘 긴밀히 논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 문제를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해갈 것인지 이 문제를 청와대와도 긴밀히 나중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지도부는 취임 50일을 맞는 다음 달 21일까지 당 지지율 35% 달성을 목표로 잡고 있는 만큼 당 주도의 차별화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송영길 대표를 향해 강성 친문 지지층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에는 내부 총질하지 말고 청와대 뜻에 따라 협조를 잘 하라.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라. 없던 레임덕도 민주당이 만드는 것 같다. 대통령 뜻에 반하는 소리를 할 거면 초선들을 데리고 나가라는 비난도 나왔습니다. 송 대표의 입장은 다음 달까지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강경파 의원들과도 온도차가 있습니다. 개혁 열차는 멈추는 순간 고철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송 대표의 소형 원자로 언급은 뜬금이 없고 당내 공감도 없는 얘기라고 지적하는 등 갈등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총리와 장관 임명에서는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강경 대치 대신에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세웠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어제 청와대 앞으로 찾아가 시위를 한 국민의힘은 이후 장외투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5월 임시국회에 불참하는 보이콧도 검토했지만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우려해 접었습니다. 손실보상법과 백신 수급 등 민생 현안 논의에는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대신 이달 말로 예상되는 김우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등 문제점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인사 독주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조국 일가 수사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뺀 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여 의혹 등을 근거로 친여권 성행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친정권 인사다 그런 이야기도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지난해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법무법인에서 매달 자문료로 월 최대 2,900만 원을 받아 정관 예우 논란도 일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오는 26일까지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한국과 미국 정상이 다음 주에 만납니다. 아무래도 우리로서는 백신이 가장 급한 관심사죠. 미국에서는 백신이 남아돈다는데 그걸 우리가 먼저 들여오고 나중에 돌려주면 어떨까? 이른바 백신 스와프를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 테이블에 올리게 될까요? 또 우리가 제안을 한다면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지 황규락 기자가 미리 내다봤습니다. 미국은 지하철역에 임시접종소를 차리고 관광객에게 무료 접종을 할 만큼 코로나19 백신이 넉넉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백신이 부족해 좀처럼 접종의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을 해결할 방법으로 백신 스와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일부를 먼저 들여와 쓰고 대신 우리가 하반기에 받기로 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미국에게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고 답했지만 물밑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측하고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 캐리 특사 왔을 때 이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개최 이전까지 좀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287만 회분 정도밖에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고 모더나 백신도 대부분 3분기부터 도입되는 만큼 조금이라도 빨리 백신을 가져온다면 그만큼 일반인 접종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으로선 남는 백신을 줄 수는 있지만 다른 나라와 형평성이 부담입니다. Virtually 40% of the world leaders call and ask him. 하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 때 삼성과 현대차, SK가 동행해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에서 40조 원이 넘는 투자 선물을 안기는 만큼 미국도 백신 스와프에 동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미국은 최근 백신을 다 맞으면 마스크 안 써도 된다, 새 지침을 내놓은 상태죠. 반응도 극과 극입니다. 마스크를 벗는 건 기쁘지만 백신도 안 맞고 마스크 벗는 사람이 늘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 두렵기도 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걱정도 백신 접종률이 높은 덕에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로서는 참 부러운 일입니다. 유주영 기자입니다. This recommendation holds true whether you are inside or outside. I think it's a great milestone, a great day. 미국 대통령부터 부통령, 참석 기자들까지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미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을 마쳐 면역이 생성된 사람들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새 지침을 발표하자 시민들의 한박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Take a deep breath. I love it. It's like another world right now. 해방감과 동시에 혼란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Not everybody is getting vaccinated, so how are we going to patrol this? I think generally I keep it on as a courtesy to other people.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모두 거부하는 사람들이 새 지침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WHO 역시 백신을 맞았더라도 감염 예방 효과가 100%는 아니라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ven in situations where you have high vaccine coverage, if you've got a lot of transmission, then you wouldn't take your mask off. 미국의 새 지침이 내려졌지만 일부 유통업체와 식당들은 매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계속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요즘 유난히 택시기사분들 두렵게 하는 소식이 잇따릅니다. 이번에는 한 20대 남성이 달리는 택시 안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운전 중에 변을 당한 택시기사는 안타깝게도 끝내 숨졌습니다. 서채대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택시 한 대가 길가에 멈춰서고 갑자기 후진하며 가로수를 들이받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성남시 미금역 인근에서 뒷좌석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승객이 60대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흉기에 찔린 택시기사가 급하게 후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남성은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견인차 기사가 도주하려던 남성을 막아섰습니다. 뒤에서 이제 뭉클했던 사람이 일어나고 이제 나오려고 발버둥 친 거를 제가 못 나오게 문 닫았고 막 발로 차면서 좀 했거든요. 택시기사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붙잡힌 남성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택시를 타기 전부터 흉기를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이 범행을 인정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를 확보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남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최근 승객이 택시기사를 위협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기사들은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나도 그 운행 중에 29살짜리한테 맞아본 적도 있어요. 나 실체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흠하죠, 흠해, 세상이. 그래서 한 방이라도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행 중 기사를 위협하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 가림막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철입니다. 매일같이 터지는 사건 사고에 곧 세상이 무너질 것만 같지만 따뜻한 소식도 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한 남성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분홍색 옷을 입은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성의 가슴을 압박합니다. 주변 시민들이 지켜보는 사이 스마트폰 불빛으로 동공 상태를 확인하는 여성. 1분 정도 지났을까 호흡이 없던 남성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의식도 돌아옵니다. 50대 남성이 쓰러진 건 열차가 막 도착했을 무렵. 마침 열차에서 내린 여성이 남성을 발견하곤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겁니다. 여성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간호사였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피부에 맥박도 안 뛰시고 전공도 살짝 풀려 있는 게 전형적으로 이제 심장이 멈췄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셨었거든요. 신고 접수 8분 만에 소방 구급대가 도착했는데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통상 4분 안팎입니다. 간호사는 주위에 있던 시민들 덕분에 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모두와 같이 살린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안정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4년차 간호사의 발빠른 대처가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그래서 칭찬받는 게 부끄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뿌듯하고.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요, 이번 뉴스 보시고 꼭 단단히 주의시키셔야겠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1년이 넘어가는데 아이들 사이에서 위험한 놀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주행 신호를 기다리는 차들이 횡단보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에 서 있는 아이 4명이 달리기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가 출발하는 순간 벼랑간 아이들이 도로에 뛰어듭니다. 또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 한 아이가 달리는 차 사이를 마구 뛰어다닙니다. 차들은 속도를 줄이며 겨우 아이를 피해갑니다. 달리는 차량에 뛰어들어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입니다. 지난해 3월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강력히 처벌하게 되자 이를 악용하는 셈입니다. 잘 안 보고 그냥 횡단보 건너거든. 깜짝 놀랄 때도 있는데 이제 확인을 잘 해야죠. 문제는 아이가 뛰어들어 사고가 나도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에선 사고가 난 뒤 치료비를 물어줬다는 글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애들이 미리 앞에서부터 좀 이상한 행동을 할 때는 자동차 운전자도 거의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비하지 않고 지나가다 사고 났을 때는 운전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고요. 고의로 사고를 낸 걸 입증해도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만든 민식이법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철저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손님 하나라도 잡고 그러려고 자기가 선수 다리 같은 거 이렇게 막 사가지고 다니고 막 그러는 거 보면 되게 성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런 거 살려고. 평소 인사성이 밝고 성실했다는 34살의 노래주점 업주. 하지만 그는 노래주점을 찾은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강력 범죄자가 됐습니다.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 바로 술값 8만 원 때문이었습니다. 살해된 남성에게 술값 10만 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했지만 2만 원밖에 주지 않자 실랑이를 벌였고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그의 행적이 너무도 치밀했다는 겁니다. 살해하신 후에 시신 훼손 그리고 시신 유기까지 하셨는데 꼭 그렇게 하셨어야 합니까? 죄송합니다. 네, 노래주점 업주가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결국 혐의를 인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노래주점 업주가 경찰에 붙잡힌 건 지난 12일이었습니다. 노래주점을 찾았던 41살 남성이 사라진 지 22일 만이었는데요.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채널A가 단독 보도해드린 대로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혈흔과 미세한 인체 조직 등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고요. 말문을 연 겁니다. 숨진 남성이 술값을 안 내고 오히려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혼나볼래라면서 112 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 격분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수차례 폭행이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은폐 시도를 계속 하셨는데 정말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지금 살인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행동을 보면은 너무나 치밀해 보이는데요.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것 인천 철마산 산 중턱이었습니다. 심하게 훼손돼 있는 상태였는데요. 살인을 저지른 뒤에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까지 했던 겁니다. 특히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간 행동들에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우선 마트에 들러서 시신 훼손과 유기에 사용한 걸로 보이는 세제와 대용량 쓰레기 봉투 그리고 테이프를 구입했고요. 이후에는 시신을 차로 옮겨 싣기 전에 인근 고깃집에 들러서 주인에게 CCTV가 작동하느냐 이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시신을 차량에 싣고 나서 바로 유기 장소로 간 것도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노래주점 업주가 철마산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하기 바로 전입니다. 경찰은 인천 송도신항을 유력한 유기 장소로 보고 수색 작업을 했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차량 행적을 확인한 결과 인천 송도신항 인근에 다려온 기록이 있었던 건데요. 범행 후에 인천 해안도로 인근에서 점주의 휴대전화 신호가 수차례 잡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해안도로 인근을 돌면서 숨진 남성의 유류품이나 또 시신 회송에 사용한 흉기 등을 버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숨진 남성이 112에 신고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어요. 이걸 두고 논란이 있는데요. 노래주점에 들어가고 난 6시간 뒤쯤입니다. 지난달 22일 새벽 2시 5분쯤이었습니다. 숨진 남성이 112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술값을 못 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112 신고 이후에 남성이 숨졌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보통 112 신고를 하면요. 매뉴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고자 위치에 따라서 해당 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먼저 접수가 되고요. 이후 상황실에서 신고가 들어온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출동 지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출동 지령조차 내리지 않은 건데요. 경찰은 어딘지를 묻는 질문에 남성이 대답을 못했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해서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수도권 유흥주점에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잖아요. 때문에 새벽 2시에 술값 시비로 신고 전화가 걸려왔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신고자 의도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불법을 신고한다는 점이 이 사람에게 가장 큰 트리거가 됐을 거예요. 감정의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기민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불법을 저질러 놓은 상황에서 시비가 걸리는 상황은 이거는 가장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노래주점 업주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이 되긴 했는데요. 경찰도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사건을 보다 권소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취소 관련 재판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된 조희연 교육감 입장에서는 악재에 악재가 겹쳤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자율형 사립고 폐지 정책을 추진하며 서울 지역 8개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자사고는 이제 정책적 유효기간이 다 됐다. 이제 자사고는 이제 정책적 유효기간이 끝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대부고와 중앙고가 낸 소송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교육청이 평가 기준을 상향한 뒤 과거 성과평가에 소급 적용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본 겁니다. 법원이 지난 2월과 3월에 이어 이번 소송까지 자사고 손을 들어주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3연속 패소했습니다. 남은 두 학교도 이번 달 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지만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공수처가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다루기로 한 것도 조 교육감에게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총이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전교조는 공수처 규탄 성명을 내는 등 교육계 내부도 분열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여랑여랑 이민찬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네, 당신의 의미. 노래 제목 같기도 한데 이 당신이라는 말 때문에 감정의 골이 깊어진 두 사람이 있죠. 민주당 문정복, 정의당 류호정 의원 얘기입니다. 네. 그제 본회의장에서 당신이란 말 때문에 언쟁을 벌였는데요. 이게 양당의 설전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는 말도 있지만 그 반대가 됐습니다. 일단 문정복 의원은 당신이란 말이 정의당 의원이 아니라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낙마했죠. 이 사람을 가리킨 거라고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 함께 있던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정의당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문 의원 발언 뜻을 오해해 언성을 높이고 도발적 태도를 취했다고 주장한 건데요. 민주당 김성주 의원 역시 뒤늦게 진실을 알았으면 솔직하게 사과하라고 가세했습니다. 여기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당신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지만 야 어디서 감히 같은 꼰대질이 문제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못 알아들었더라도 정의당은 문 의원의 태도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에 양쪽 모두 상대가 잘못했다는 주장 굽히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당시 영상 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네, 영상을 보니까요. 문정복 의원을 이제 홍계원 의원이 옹호하다가 류호정 의원의 어깨를 건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한번 다시 보시죠.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홍 의원 주먹에서 오만함과 경솔함이 느껴진다며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사람의 설전이 그동안 쌓인 양당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은 둘 다 50보 100보라면서 국민이 짜증나기는 매한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단어 자체보다는 이게 논쟁 과정에서 보여준 비언어적인 행위가 더 불쾌감을 키운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지성이면 감천. 지금 국민의힘이요, 호남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호남에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변화가 좀 감지됩니까? 국민의힘 호남 지지율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요, 지난주 국민의힘 호남 지지율은 14%로 전주 대비 8%포인트 오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꾼 게 지난해 9월인데요. 호남 지지율이 3%였던 걸 생각하면 상승세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18 그 민주묘지에서 무릎 꿇는 장면도 생각이 났는데 새 지도부에서도 같은 기조로 공을 들이고 있죠. 맞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친호남을 넘어서서 핵호남이 되어야 됩니다. 국민의힘 초선들은 광주 정신으로 통합과 화합의 불을 지피겠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국민의힘 성일종 정운천 의원이 5.18 유족회가 주최하는 추모제에 보수정당 최초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이죠. 5.18 망언으로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광주에서 물세례를 맞은 것과 비교하면 호남 정서가 변화하고 있는 건 맞는 듯한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이 지금까지의 약속 지키지 않는다면 호남 민심은 언제든 돌아설 수 있겠죠. 이제 시작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양당 모두 좀 지역 정치를 좀 타파하고 정말 국민의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중국이 화성에 무인 탐사선을 착륙시켰습니다. 미국, 러시아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명실상부 초강대국임을 과시하려는 중국의 우주 굴기가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자, 미국과의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김정은 기자입니다. 중국의 천운 1호가 화성 유토피아 정원에 착륙하는 순간 관제센터에서 환호가 터져나오고 관계자들은 얼싸안으며 감격스러워합니다. 今天早上，天问1号着陆巡视器成功着陆于火星乌托邦平原南部预选着陆区，我国首次火星探测任务着陆火星取得圆满成功。 지난해 7월 지구를 떠나 지난 2월 화성 궤도에 진입한 천운 1호는 앞으로 석 달 동안 화성 지표면 탐사 임무를 수행합니다. 앞서 화성에 착륙한 미국의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가 생명체 흔적을 찾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미중 양국이 같은 시기 같은 행성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중국의 달 탐사선 창호 4호는 미국을 제치고 달 뒷면 착륙에 먼저 성공하며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일 인도양의 창정 5호 B 잔해가 떨어질 때까지 중국은 정확한 추락 시간과 장소를 예측하지 못해 전 세계를 불안에 빠뜨렸습니다. We want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omote leadership and responsible space behaviors. 구소련 미국에 이어 중국이 세 번째 화성 착륙국이 됐지만 무책임한 우주개발 속도전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네, 저랑 나이가 비슷한 분들은 유년 시절 봤던 일본 만화들 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망가라는 단어를 세계적으로 통용시킬 정도로 독보적이었던 일본 만화였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한국 웹툰이 일본 현지를 접수한 모습,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도쿄의 대형 서점의 만화 코너에서 분주히 만화책을 고르는 시민들. 책장에는 1990년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슬램덩크부터 최근 집필이 끝난 진격의 거인까지 다양합니다. 지난해 종이 만화책 시장 규모는 약 2조 8천억 규모로 2년 전보다 13%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특수가 일어났다는 분석입니다. 웹툰을 포함해 디지털 만화 시장 규모는 종이 만화보다 더 커져 3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도쿄의 한 작업실, 정성스레 그림을 그리는 30대 작가는 3년 전 웹툰에 처음 도전했습니다. 종이에 직접 그린 만화를 스캔을 해야 웹툰이 만들어집니다. 그의 작품은 카카오의 일본 웹툰 플랫폼인 피코마를 통해 연재됩니다. ウェブトゥーンの場合だと流れるように読ますことができるので、アニメのようなドラマのような表現もしやすいなっていうのが。 일본 웹툰 산업을 양분하는 업체는 피코마와 라인漫画 등 한국 업체들이고 웹툰 탑10 중 절반 정도가 한국 작품입니다. 韓国のマンファって言いますよね。マンファを日本に持ってこようってコンセプトで始めたので、もともと日本初のウェブトゥーンというよりは韓国の参考にしながらできたものなので。 세로로 넘겨보는 이런 한국 웹툰 방식이 스마트폰에 익숙한 일본 젊은 층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スルスル次に行けるので読みやすいなと思って、横だと結構めくるのに時間かかったりとか。 일본 웹툰 역사는 이제 겨우 5년 남짓. 서점과 중개상, 출판사로 굳건하게 이어지는 종이 만화 유통고리에 묻혀 디지털 전환이 늦어진 겁니다. 한국이 세계 웹툰의 표준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퍼졌습니다. で、中国に売るためにやっぱりウェブトゥーンだよというのがあると思うし、中国市場をこれから狙ってくるんだと思うんですよね。 디지털 전환에 소극적인 자세로 현실에 안주했던 일본 만화업계가 우리 웹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요즘 기업들이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경영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돈을 더 쓰더라도 지갑을 열게 되는 이유인데요. 당장 매일같이 가는 마트에서부터 변화를 실감할 수 있으실 겁니다. 김단비 기자가 가봤습니다. 퇴근 후 마트를 들른 김수정 씨. 비닐 포장된 채소를 들었다 놓고 꼼꼼히 살펴보다 골라든 건 포장재가 생분해 재질로 된 두부입니다.
포장이 조금 덜 된, 포장이 좀 더 친환경적으로 된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지킬 수 있는 한 그러한 소비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유도 라벨이 잘 벗겨져 분리수거가 쉬운 걸로 골랐습니다. 브랜드가 어떠한 착한 일을 하고 있는지, 착한 일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지 주안점으로 두고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구매 행위 하나에도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도 경쟁하듯 환경 보호를 우선해 둔 ESG 경영에 나서고 있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을 개발하거나 투명 페트병, 노라벨 제품을 내놓고 고객이 가져온 플라스틱으로 집게와 쇼핑카트를 만들어 기부하기도 합니다. 창고 가득 쌓인 상자를 열자 쓰고 난 화장품병이 한가득입니다. 색깔도 재질도 제각각. 국내 한 화장품 업체가 전국의 매장에서 수거해온 것들로 일일이 금속이나 유리를 떼어낸 뒤 재활용합니다. 그 폐기물 창고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전국 매장에서 고객들께서 반납한 그 공병들의 한 곳에 모이는 장소입니다. 공정 과정을 거쳐 작은 플라스틱 칩, 펠릿이 됩니다. 네, 완성된 펠렛이 담겨있는 곳에 와 있는데요.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네, 검은색 펠렛이 나오는데요. 검은색뿐만 아니라 노란색, 주황색, 녹색 등 다양한 색을 지닌 재생 원료로 다시 탄생합니다. 화장품 용기를 만들거나 자동차, 가전제품의 일부로 재탄생합니다. 수거와 재공정까지 별도의 비용이 들지만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ESG 경영은 더욱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지금 앉아서 뉴스 보는 분들 잠깐만 일어서셔서요. 만세를 부르면서 스쿼트를 한번 해보시죠. 내 몸 어디가 비뚤어졌는지 족집게처럼 잡아낸다고 합니다. 윤승옥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운동을 좋아하는 3명이 모였습니다. 필라테스 6개월, PT 4개월, 발레 3개월. 육상선수 출신 이혜은 아나운서, 등산 애호가 이영훈 부장까지 이들은 과연 건강할까? 만세를 부르는 동작 오버헤드 스쿼트로 진단했습니다. 허벅지와 지면이 수평, 다리와 몸통 라인도 수평이 돼야 정상입니다. 이혜은 아나운서는 절반밖에 못 내려갔고 저 여기가 찌는 거 같아요. 네. 상체가 앞으로 쏠려 기우뚱합니다. 발목이 딱딱하면 이게 상체가 이렇게 앞으로 기울게 돼요. 어렸을 때 부상이 발목으로 육상. 정재경 캐스터는 골반이 틀어진 탓인지 몸의 중심이 왼쪽으로 치우쳤고 또 자꾸 뒤로 넘어집니다. 하이힐을 많이 신으실 것 같아요. 보폭이 아무래도 조금밖에 못 가잖아요. 이쪽에 있는 근육들이 약해지는 겁니다. 이 근육이 못 버텨지니까 자꾸 뒤로 넘어지는 것 같고. 이용훈 부장은 팔이 반듯하지 않고 처져 있습니다. 코어하고 상지의 운동이 없으셔서 팔이 조금 움직임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근막이완 마사지와 스트레칭으로 뻣뻣한 곳을 풀면 균형이 점차 살아납니다. 너무 아픈데요? 아니에요, 나. 아픈 만큼 좋아집니다. 오케이, 오, 좋아졌는데요? 다리와 몸통 라인이 수평이 되고 몸의 중심도 한가운데로 돌아옵니다. 되게 신기하다. 네. 굽은 등과 어깨도 펴집니다. 불균형을 방치하면 디스크와 관절염 등 수많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몸의 균형을 측정하는 것이 운동의 시작입니다. 채널A 뉴스 윤승옥입니다. 네, 동작 따라해 보셨죠? 도쿄올림픽 예정대로 개막할 수 있을지 안갯속이지만요. 어쨌든 우리 선수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영에서는 제2의 박태환으로 불리는 황선우 선수가 자유형 100m에서 1위로 국가대표 선발권을 따냈습니다. 이 밖에도 선발전이 만나 올림픽을 방불케 하는 진기록들이 쏟아졌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황선우의 기량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초반부터 앞서 나갔고 50m 턴 기록도 지난해 한국 신기록을 세울 때보다 0.6초나 빨랐습니다. 황선우는 48초 04 1위로 터치패드를 찍으며 지난해 본인이 세운 한국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올림픽 자격 기록인 48.57을 통과해 생애 첫 올림픽 출전을 확정하며 메달까지 노려보게 됐습니다.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박태환의 100m 기록을 깨며 대성처럼 등장한 황선우. 자유형 200m 주니어 세계 기록까지 보유하고 있는 황선우는 내일 자유형 200m 결승에서도 도쿄행 여부를 확정합니다. 남자 평영은 이틀 연속 신기록 잔치를 벌였습니다. 조성재가 100m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1분 벽을 깨트리며 올림픽 진출을 확정했고 오늘 50m에서 최동열이 한국 신기록을 작성하며 도쿄행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여자 배영 200m에서는 중학교 3학년인 이은지가 2분 9초 67로 올림픽 티켓을 거머쥐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연일 신기록이 쏟아지면서 한국 수영계가 도쿄올림픽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오늘 부슬부슬 내린 비가 때이른 무더위를 식혀줬습니다. 지금은 일부 지역으로 약한 비가 오락가락하는데요. 이번 비 오늘 끝이 아닙니다. 더 강하고 많은 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밤사이 빗줄기가 강해지겠고요. 올해 낮까지 전국의 많은 곳은 100mm가량 내릴 전망입니다. 따뜻한 기온과 찬 공기가 부딪히면서 일부 지역에선 천둥, 번개까지 내리치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그리고 저녁 한때 시간당 30mm의 비가 한 번에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미리 하시길 바랍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은 더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서울은 22도, 대전 23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대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 모레 낮에 그치면서 다시 일교차가 커지겠고요. 목요일 남부엔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